이번에는 유형 7 등비급수의 활용 보겠습니다. 이번 등비급수의 활용에서는 이제 도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8번에서는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자, 등비급수의 활용 앞서 본 순환소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의 아이디어로 진행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7, 8 유형에서는 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내용들을 필요로 하죠. 보통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묻거나 아니면은 함수에서의 이야기를 묻습니다. 요게 7번 유형이고요. 8번 유형에서는 함수 다루는 거예요. 도형에서 무엇을 보냐면은 대부분 길이와 넓이를 다루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넓이 위주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수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점의 좌표예요. 자, 도형이라는 것은 이 등비급수 활용은 결국 어떤 기본 개념이 적용되는 거냐면은 반복적인 도형, 함수 그래프도 역시 반복적인 어떤 도형, 점이 되겠죠. 도형 또는 점의 점 규칙성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참 말은 쉬운데 어느 정도의 유형은 분명 존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등비급수니까 첫 항과 공비가 필요하겠죠. 등비급수 라지에스는 1 빼기 공비 r분의 첫 항 a인데 바로 이 공비 r의 값을 쉽게 구하는 방법, 길이가 되든 넓이가 되든 점의 좌표들을 구하든 언제나 이 공비 r의 값, 특히 길이 넓이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바로 도형의 닮음을 이용합니다. 점의 좌표 구할 때도 물론 도형의 닮음이란 걸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제한적인 이야기니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은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자, 닮은 b의 제곱이 넓이 b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다지 많이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닮은 b의 세제곱은 부피 b가 되는 것이고요. 즉 닮은 b가 a 대 b인 녀석이 있다면은 요걸 좀 내리고 닮은 b가 a 대 b인 그런 두 도형이 있다면은 넓이의 b는 a 제곱 대 b 제곱이 되고요. 부피의 b는 a 세제곱 대 b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닮은 b a 대 b라는 것은 1대 a분의 b라고 변형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넓이 b 이야기할 때는 1대 a 플러스 1대 a분의 b의 제곱이 될 거고요. 부피 b에서는 세제곱이 되겠죠. 바로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의 값들이 공비 r이 될 곳들입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은 요거는 이제 닮은 b 이야기하니까 직접적으로 공비가 되진 않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니까 닮은 b는 그 자체가 선분들의 길이 b와 같으니까 길이 b, 길이의 데이터를 물어본다면은 네, a분의 b 이렇게 1보다 다 작은 값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등비급수가 수렴할 테니까요. 도형에서는 길이 넓이는 음의 값이 나올 수 없으니까 이 공비 r은 당연히 0보다 큰 값일 거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a분의 b꼴 a 대 b라는 닮은 b로부터 큰 값이 1이 되게끔 그 b를 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다면은 도형이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개수 역시
규칙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뭐 이런 모양들이 되겠죠. 뭐 정사각형인데 첫 번째 도형은 자, 세 개 변에서 반원 반원 반원을 그리고 여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린답니다. 뭐 그냥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색칠된 정사각형에서 다시 한번 각각 반원 반원들을 그리고 그 반원에 내접하는 뭐 원 내접하는 정사각형들을 또 구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 늘어난 도형들, 이런 식으로 색칠된 도형이 하나하나 크기는 작아지지만 개수가 처음에는 3개, 그 다음은 9개 이렇게 규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 공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개수의 비를 공비 값에다가 같이 적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요 단권화에서는 개수가 늘어나는 건 없어요. 자, 문제에서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자, 7번 유제고요. 등비급수 활용입니다. 내용을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은 사실 문장도 길고 그리고 수학 도형에 대한 착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게 썩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 그림을 보고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끝부터 역으로 있습니다. 자, 끝에 보니까 뭐 하래요? 급수가 27이 되게 하는 상수 R의 값을 구하래요. 급수가 27이 된답니다. SN이라는 수열에 대한 급수인데 그럼 SN은 뭐지라고 봤더니 SN은 도형의 넓이네요. 그럼 어떤 도형일까? 지금 보니까 원이란 도형도 있고 삼각형이란 도형도 있단 말이죠. 정삼각형의 넓이. 아, 그럼 정삼각형들이 이제 규칙성 파악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림을 봤더니 원과 삼각형 반복되고 있고 문제 끝부터 읽었더니 넓이의 합인데 어떤 도형일까? 원과 삼각형 중에 누굴까 했더니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필요한 정보, 넓이를 구하려면 정삼각형 한 변 길이 알아야 되겠죠.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한 변의 길이가 a인 이러한 정삼각형이 있다면은 관련된 내용들 같이 정리합시다.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고요. 정삼각형의 넓이 라지 s는 4분의 루트 3a 제곱입니다. 수선의 발 내려서 30도, 60도, 90도짜리 특수한 직각삼각형 만든 다음에 길이 비로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공식 알아두면 분명 유용하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요. 그럼 우리는 SN 넓이 구해야 되니까 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네요. 요만큼의 길이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삼각형의 길이는 바로 원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했네요. 그럼 정삼각형 한 변을 이 R에 대한 값으로 표현을 해줘야 될 겁니다. 원이 있고요. 정삼각형 내접하게 잘 그려질까? 얼추 뭐 그럴싸합니다. 스스스스. 자, 이사가자. 네, 얼추 쌤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자, 그럼 원의 중심이 여기쯤 있다고 할 때 요만큼이 뭐가 되느냐? 빼딱하네. 요 정도쯤이라고 합시다. 자, 요게 원의 반지름, 여기 원의 중심이 될 테니까 원의 반지름 길이 R이 되겠죠. 자,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과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정삼각형의 무게중심과도 같습니다.
원의 중심은 정삼각형 무게중심. 따라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면 그 선분의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된다? 2대 1이 되죠. 2대 1의 길이 비를 가지죠. 따라서 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정삼각형의 높이의 값은 2분의 3r이 되겠네요. 아? 그쵸. 네네. 여기가 2에 해당되는 길이가 r이니까 전체 길이 3은 2분의 3r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내용들을 관련된 공식을 하나 또 찾아봅시다. 쭉 가지고 오니까 삼각형의 높이 나는 2분의 3r이라고 구했는데 결국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2분의 루트 3a라고 한다면은 2 약분해주고 원의 반지름 길이는 아니죠. 요걸 요렇게 다시 a에 관해서 정리해야 되겠다.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 a라는 것은 원의 반지름을 표현했을 때 루트 3마저 나눠주면은 3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루트 3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루트 3r 너는 루트 3r.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넓이 S1 첫 번째 정삼각형에서 넓이 S1의 값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a 제곱이니까 루트 3r을 적고 제곱해주면 되겠습니다. 4분의 3 루트 3 r 제곱이 바로 첫 번째 항 되는 겁니다. S1.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볼 것이냐? 그 다음 단계는 두 번째 원을 보고 그 안에 내접하는 또 정삼각형 넓이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나옵니다. 프랙탈 구조라는 건데 뭐 이 말을 100%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설명도 뭐 그렇게 쉽게는 안 나옵니다. 자기 복제, 자기 동형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원과 삼각형 여기 안에 내접하는 새로운 녀석은 반드시 앞서 그린 녀석의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 녀석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크기가 일정하게 줄어든 녀석이 이런 데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을 보면 전체가 보이는 게 프랙탈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분과 전체가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문제에서 이런 구조, 뭐 점 3개 땡땡땡, 뭐 땡땡땡 급수 보이면은 무조건 등비급수 얘긴데 뭐 기본적으로는 프랙탈 구조 부분과 전체가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자, 공비를 찾기 위해서는 그 공비라는 것은 넓이 사이에서 성립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공비는 넓이는 우리가 닮은 비의 제곱으로서 구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닮은 비의 제곱. 그렇다면은 정삼각형과 정삼각형이 닮으면 굳이 구할 게 아니라 원이 하나 정해지면 거기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유일합니다. 정삼각형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정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정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는 같아요. 따라서 원의 반지름이 정해진다면은 거기 내접하는 정삼각형 변의 길이는 일정한 비율로 반영을 하니까 얼마의 비율? 루트 3r로 반영을 한답니다. 요게 정삼각형 한 변 길이고요. r이 반지름이니까 이러한 일정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정삼각형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려지는 도형이 내접하는 원, 정삼각형, 첫 번째 정삼각형이 내접하는 원을 통해서 큰 원,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닮은 비를 구할 겁니다. 자, 그래서 프랙탈 구조는 뭘 하느냐? 자기가 그대로 복사되어서
또 새로운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그 닮은 비를 찾아가겠다라는 게 그냥 이야기의 포인트였습니다. 뭐 실제 문제풀이에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만 보면 그렇지만 문제풀이에서는 이 개념을 그대로 바탕해서 푼다라는 거죠. 얘기한 대로 요 원의 넓이를 요 원의 반지름을 구할 겁니다. 좀 큰가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단계에 내접하는 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원의 중심이나 마찬가지 정삼각형의 무게 중심이나 동일합니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다시 이 분홍색 원의 중심이랑 외접하고 있는 정삼각형의 무게 중심이랑 역시 동일해요. 즉 원끼리는 동심원 관계입니다. 중심이 동일한 동심원. 그렇다면 반지름 길이는 지금 우리가 1로 보고 있는 게 뭐죠? 2분의 r이네요. 2분의 r. 자, 첫 번째 원의 경우 흰색 원의 경우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었고요. 분홍색 원의 경우 반지름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에 해당되는 건데 2에 해당하는 것이 r이었으니까 2분의 r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큰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작은 원의 반지름은 2분의 r이 됩니다.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타겟이 되는 요 삼각형들을 외접하고 있는 삼각형 외부로 이루고 있는 원의 닮은 비가 r 대 2분의 1r이니까 그 닮은 비는 1대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까지는 닮은 비, 길이 비. 그렇다면은 넓이의 비는 얼마가 될까요? 제곱을 해준 1대 4분의 1. 큰 녀석을 1로 잡았을 때 나머지 작은 값을 우리는 바로 공비의 값으로 택한다고 했죠. 여백은 얼마 없지만 사실상 풀이는 끝이 났습니다. 1 빼기 공비 4분의 1분의 첫 항이 4분의 루트 3 a 제곱. 분자분모 4로 곱해줄게요. 그럼 4 빼기 1 3분의 루트 3 a 제곱이 바로 문제에서 이야기한 27이라는 값이 되어야 하겠네요. 27.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는 a의 값을 찾아본다면은 얼마가 될까요? 요거 계산 잘못했네요. 뭘 보고 했니 내가. 첫째 항은 위에서 구한 4분의 3 루트 3 r 제곱. 그래서 4, 4 곱하니까 3분의 3이니까 그냥 루트 3. 다시 분자 분모에 4 곱한다고 했습니다. 루트 3 r 제곱이 27이 된다. 그러면은 요 계산은 결국 여기서 또 빼서 하긴 해야 되겠네. 문제에서는 상수 r의 값만 원했으니까 루트 3 r 제곱이 27은 3의 세제곱이고요. 루트 3이란 것은 3의 2분의 1거듭 제곱이죠. 따라서 지수법칙 3의 2분의 5거듭 제곱. 거기에다 또 2를 나눠줄 테니까 r은 3의 4분의 5거듭 제곱. 뭐 이런 값으로 나타나겠네요. 숫자는 이쁘진 않지만, 자, 전체적인 이야기. 삼각형 첫째 항에 해당되는 삼각형 넓이는 직접 우리가 계산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정삼각형 굳이 구하지 않아도 그 삼각형과 관련이 있는 원들 사이에 닮은 비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등분 삼각형 이야기입니다. AB 변의 길이는 3, BC 변의 길이는 2. 자, 내접하는 거 그리고 계속 반복해 가겠대요. 원의 넓이 총합을 구하랍니다. 그림을 보고 문제 끝을 보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림 봤더니 이등분 삼각형이고요. 원 넓이의 총합이네요. 넓이. 그럼 원의 넓이는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럼 부채꼴의 넓이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부채꼴 이렇게 생긴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 반지름의 길이가 r, 호의 길이가 l일 때 호의 길이 l은 r 세타에 가까웠고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였냐면은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r 세타가 호의 길이 l이니까 rl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원과 부채꼴도 일정 부분 닮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큼직하게 아주 좋네.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주는 게 좋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언제나 꼭지점에서 이러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이등변 삼각형을 다루는 기본 방법입니다. 꼭지점에다가 수선을 내리자. 너 좀 굵어져라. 얍. 안 굵어지나? 네, 선이 두꺼워지진 않네요. 그러면은 이 높이의 값은 피타고라스에 의하여 요 점을 h라고 합시다. 수선을 내렸을 때 보통 우리는 h란 말을 많이 써요. 선분 AH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빗변 9, 밑변 1, 빗변 3, 밑변 1, 3의 제곱 9에서 1의 제곱 1 빼니까 8, 그래서 2 루트 2에 해당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다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뜻대로 잘 안 그려지는 게 제일 선생님 속타게 하는 부분입니다. 도저히 손으로는 못 그리겠네요. 자, 높이가 2루트 2고요. 밑변의 길이는 1입니다. 빗변은 3이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내접하는 원, O1이 있잖아요. 그 O1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그리고 이때 요만큼의 길이가 바로 O1의 반지름 R1이 되겠죠. 첫 번째 내접하는 원 반지름 R1이 되고, 또 원의 반지름이니까 내접하는 원이니까 요 빗변으로 내린 수선의 발 역시 반지름 길이 R1에 해당이 되겠죠. R1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좀 지우고 이야기를 합시다. 너도 좀 다시 짜자잔. 자, 요 R1의 값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흰 삼각형에서 본다면은 흰색 삼각형, 흰색 직각삼각형에서 본다면은 빗변의 길이 대 밑변의 길이의 비가 빗변 대 밑변 길이의 비가 3대 1입니다. 그러면은 분홍색 삼각형에서는 분홍색 삼각형에서 빗변 대 밑변 길이 비를 구하면은 분홍색 삼각형이라는 것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 빗변의 길이가 2 루트 2, 밑변의 길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1의 값이 되고요. 따라서 R1의 값은 곱 나눠주기 3분의 2 루트 2가 된다. 자, 이 R1을 왜 구했느냐?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따라서 S1은 파이 R제곱, 너는 9분의 8, 다시 9분의 8파이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이것이 첫 번째 원의 넓이고 급수에서 첫 항에 해당이 되겠네요. 첫째 항.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뭡니까? 공비만 찾으면 되죠. 공비는 주로 닮은 꼴로 진행한다고 했고요. 그 닮은 꼴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자, 봅시다. 이거 좀 굵게 나오려나? 오케이, 마음에 들었어. 굵게 마음에 들어. 두 번째 O2라는 원은 요런 그럴싸하네. 딱 됐네. 자, 보이십니까? 이런
빨강색 이등변 삼각형에 내접하는 녀석입니다. 빨강색 이등변에 내접하는 녀석. 한 번 더 그러면은 좀 도전해 볼까? 쓱쓱쓱쓱. 아, 기가 막히게 겹치네. 지네. 그리는 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도형 겹치는 건 잘 되네요. 자, 뭐냐면은 빨강색 원에 다시 잠깐만. 이게 뭐 또 때로는 잘 안 되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바깥쪽을 나타내고 있는 까만색 삼각형 A, B1, C1과 거기에 내접하는 O1의 관계가 이 빨간색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O2라는 원의 반지름을 굳이 따로 구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뭘 구할 것이냐, 더 계산하기 편한 이 빨간색 삼각형과 큰 A, B1, C1이라는 까만색 이등변 삼각형의 닮은 비를 구할 거예요. 원 O1과 O2의 닮은 비는 걔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등변 삼각형 A, B1, C1과 점은 셈이 따로 적지 않았지만 A, B2, C2와 동일합니다. 요게 이해는 잘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요게 프랙탈 구조의 개념이고요. 왜 이래? 자, 그러면은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R1의 값을 구했죠. R1의 값. R1은 요 반지름의 길인데 그것만큼 잘려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무엇으로 비교할 거냐? 다른 변의 길이로도 볼 게 아니라 무엇으로 볼 거냐? 바로 이 높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높이로 볼 건데요. 바깥쪽에 있는 큰 원에서 높이의 값은 2루트 2였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되는 것은 2루트 2에서 2R1 R1 반지름 두 개를 뺀 것과 같죠? 즉 R1의 값은 3분의 2루트이니까 3분의 4루트 2 2는 3분의 6 다시 2루트 2는 3분의 6루트이니까 너네들의 값은 3분의 2루트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그 닮은 비가 1대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비를 이용한 닮은 비 계산이었고, 따라서 넓이의 비는 1대 9분의 1이 되겠네요. 요 9분의 1이란 값이 무엇이 된다? 네, 공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급수 S는 1마 공비 9분의 1분의 첫 번째 항의 넓이 3분의 2 루트 2. 아유, 왜 또 변의 길이를 쓰고 있니? 여기 있는데 9분의 8 파이. 그러면은 전체 급수의 합은 파이 이렇게 나타나겠네요.